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적 판매와 영업 관리를 맡은 한국폴리텍대학 글로벌 마케팅과의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번 그 강의 목차는 우선 그 고객 관계 관리 시대의 영업의 역할에서부터 관계 지향적 영업, 세 번째 영업 분야의 최근 이슈와 전략적 영업 관리, 또 영업사원들은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고객 중심적 사고, 고객의 영업의 본질적인 특성, 그다음에 한국적인 관계 지향적 영업, 영업 프로세스에 관한 이해부터 영업 프로세스 1단계 홍보하기, 2단계 가망 고객 관리, 3단계 고객 설득하기, 4단계 사후 관리, 5단계 협력 고객 만들기까지 마지막으로 계획적으로 영업하기의 순서대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는 고객 관계 관리 시대의 영업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도입 사례에 보면 제약사 영업은 의사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라는 그 주제에서 현직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사원이자 유튜버로 활약 중인 준호의 일상이라는 주제의 그 박상욱 씨가 전하고 있는 제약 영업의 편견과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제약 영업은 영업직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그다음에 힘든 영업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등이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과거에 리베이트 영업 관행 등이 점차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약 영업의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젊은이들이 제약 영업에 많은 도전을 하게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호의 일상이란 그 유튜버 채널이 이런 젊은이들에게 제약 영업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이며 모 다국적 제약사의 현직 제약 영업맨인 박상욱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박상욱 씨는 그 몸담고 있는 그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도 매출 규모와 또 신약 개발 역량 등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박상욱 씨는 유튜버에서 자신의 하루를 공개함으로써 제약 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실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약 영업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면접 능력이라든지 또 국내 제약사와의 차이점 등을 다양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미래 제약 영업맨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객은 의사고 전문가로서의 영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박상욱 씨는 여타 다른 일반 영업직과 제약 영업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고객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또는 자동차 등의 일반적인 영업은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상대를 하지만 제약 영업은 의사나 약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박상욱 씨는
자신의 브이로그에서 담당 제품에 대한 최신 논문을 공부하고 또 의사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와의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넓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통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박상욱 씨가 회사가 영업에서도 학술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제품이나 질환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상욱 씨는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사가 대략 한 60여 명으로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2주에 한 번 정도 방문 스케줄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를 한 달에 2번 내지 3번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박상욱 씨는 하루 종일 환자가 끊이지 않는 병원의 특성상 의사와의 미팅 평균 시간을 대략 5분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5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박상욱 씨는 제품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대화를 시작하는 기술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상욱 씨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혹은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박상욱 씨는 다른 영업직들과 달리 내가 상대하는 고객을 최고의 전문직으로 꼽히고 있는 의사라며 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보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영업직과 좀 더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약 영업에 있어서도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실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 글로벌 제약사에서 의원급 영업을 담당 중인 박상욱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하루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약 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박상욱 씨가 제약 영업을 꿈꾸고 있는 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실무를 알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연봉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제약 영업이 뭐냐는 직업인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지원한 사람들은 면접관 눈에도 그런 상황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와 미팅을 하는 상황극을 시키는 등의 면접 자리에서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무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제약 영업을 하고 싶은지 또 왜 이 회사에서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의 답변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박상욱 씨는 자신의 경험을 빌어서 제약사 인턴 경력도 합격에 가까울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서의 인턴 경력이 현재 회사 임원이 이 사람은 적어도 실무는 확실히 알고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육아휴직이 잦은 관계로 인턴을 뽑는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인턴이기 때문에 임금은 적지만 제약 영업 문턱을 두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턴 경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고 힌트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박상욱 씨는 그 밖에 국내 제약사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팁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박상욱 씨의 그 유튜브 댓글을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경력직에서 이직이나 또는 국내 제약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의 질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상욱 씨는 코어 프로모션 인맥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이상 지질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의 치료제의 의원급 영업을 국내 제약사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사 제품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상욱 씨는 경력직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추천이 큰 힘으로 발휘할 수가 있고,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는 과거의 제약사에서 옮겨온 사람들도 결국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추천으로 오게 되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씨는 과거와 같이 제약 영업이 의사들의 허드렛 일이나 해주는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하며 학술 정보의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에는 지원자들의 학력과 또 스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리베이트 등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의사들에 있어서도 인식도 개선되고 과거와 같은 형태의 그런 걱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술자리를 강요한다거나 험악한 어떤 사내 문화도 거의 없고, 또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기업답게 남성 직원들도 주의를 의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하루에 10여 군데 정도의 의원을 방문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술자리의 강요도 없고 6시 이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의원을 돌아다니는 게 주 업무인 만큼 체력이 영업력인 직업인지라 저녁에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자신의 최종 목표는 영업사원을 교육하는 교육 담당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박상욱 씨는 말했고, 이러한 제약 영업은 영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으로 교육, 마케팅 등의 회사 내나 또는 다른 업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판이 될 수 있다. 또 도매상과 같은 창업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영업의 실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이 일을 진심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 영업에 대한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고객 중심적인 내부, 외부의 관계 관리, 즉 마케팅과 영업 두 기능 중에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냐, 또 어느 기능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케팅과 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케팅은 무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학문이고 또 학자와 실무자에게 모두 관심을 받아오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중시하는 전문적인 학문, 즉 프로페셔널 디스플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영업은 이처럼 전문적인 학문인 마케팅의 하나의 분야이지만 사실상 마케팅이 학문으로 정립되기 이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업은 인간이 거래를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학계에서나 실무자들에게서 두 가지 기능 중에 어느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할까? 또 어느 기능이 더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이 두 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케팅과 영업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두 영역 모두 고객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서로 공동의 작업을 해야 하는 한 몸이라고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두 번째인 관계관리, Relationship Management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관리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객과의 외부적인 관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관계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기업의 내부 고객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서 모든 기업의 내외적인 이해관계자, 즉 스테이크 홀더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케팅 개념의 운용과 실행은 시장 지향적으로부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시장 지향적 활동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과 기능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시장 지향을 위해서 기업의 모든 전략과 활동의 중심을 고객에게 두어야 하며 이를 우리는 고객 지향으로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고객을 두고 있고 고객 중심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와 같은 시장 지향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사내 문화를 장려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고객 관계 확립과 고객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오늘날 기업이 업무의 구조나 과정, 수단 등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신뢰 형성을 통해서 고객 중심적인 문화 형성으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고객의 가치가 모든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 가치 중심의 마케팅과 영업 프로세스에 있어서 영업과 타 부서 간의 관계 정립과 영업과 고객 간의 고객 관계 관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업과 마케팅의 긴밀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영업과 마케팅 간에는 갈등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마케팅과 영업 두 영역은 가치 있는 고객을 획득하고 또 유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목표가 일치하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견제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부서에서는 그들이 고상하게 계획한 마케팅 전략을 영업부서에서 잘 실행하지 못한다고 항상 비난해 오고 있고, 또 영업부서에서도 마케팅 부서는 현장에서 직면한 실질적인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과 마케팅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두 기능은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전략을 기획하고 또 실행을 하는 핵심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부서에서 모두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과 마케팅의 냉담한 관계는 현재 모든 기업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영업의 고객 세분화라든지 가치 제한과 같은 마케팅 분야의 전통적인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통합과 협력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케팅만이 영업과 통합하기 시작한 업무는 아닌데요. 1990년대에 영업력의 자동화와 같은 기술의 도입이 시작된 이래에 영업은 기업 내에서의 영업의 활동과 영업 활동에 있어서 정보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업부서는 유능하고 또 전문적인 영업사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영업사원을 발굴하고 고용하고 유지하고 또 우수한 영업사원을 관리자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개발 부서와의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인력개발 부서와 인사부서 등과도 협력하여 영업사원을 선발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케팅과 영업 각각의 독립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 서로 책임지는 협력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서들 간의 경계를 점차 흐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팀이 전체 조직에 있어서 핵심 가치로 부각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부서는 더 이상 영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급자족의 부서가 아닙니다. 영업부서는 마케팅과 또 정보기술 IT와 인력개발인 HR 그리고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부서는 다른 부서들과의 밀접한 협력, 통합을 할 때 그 영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힘을 보다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기업 외부 관계 관리, 가장 중요한 고객 관리인 CR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에 대한 정의는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CRM을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과 기업의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CRM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의 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객 중심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의를 해보면 CRM은 회사가 고객을 확보, 유지하며 고객에게 상호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접점을 통해서 고객, 공급자, 잠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사적인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점으로 예를 들어서 콜센터나 또는 영업사원, 다음에 판매 대리점, 다음에 유통망, 지사, 혹은 앱이나 혹은 모바일 등이 CRM에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CRM은 매출과 조직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접점에서 고객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또 이러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언급된 정의를 종합해 봤을 때 CRM은 전략 결정의 중심에 고객을 두는 비즈니스의 철학인 동시에 고객 가치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망과 공급자를 통합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CRM의 목적을 구분해 보면 첫째, 기존 고객의 유지가 있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애호도가 높고 또 유익한 고객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 또 영업이익의 성장을 위한 유통망의 확보, 또 전사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CRM의 두 번째 목적은 신규 고객의 확보입니다. 기업은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수익의 증대와 성장을 이끄는 특징을 갖춘 적절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CRM의 목적은 바로 고객의 수익성입니다. 개별 고객의 수익 증대와 동시에 적시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고객 중심, 또 고객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객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전개된 대중 마케팅은 수십 년 동안 마케팅 관리와 전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 많은 회사들은 세분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서로 다른 성향의 고객 집단에 다른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는 타겟 마케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발전 과정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1980년대 들어 개인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고객 마케팅, 즉 관계 마케팅의 대두가 의한 것입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오늘날 기업은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별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1대1 마케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객 중심의 관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아래 그림은 바로 고객 중심적 관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고객 중심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관계 관리 프로세스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식의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knowledge discovery, 지식의 발전인데요. 이 과정에서 영업과 같은 접점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고객 중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이를 고객 전략 개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전환시키는 최적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은 많은 양의 정보를 통합하고 또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인 시장 계획, 마켓 플래닝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마케팅 믹스, 특히 통합된 방법에서의 프로모션 믹스의 활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즉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이를 위한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좌측으로 와서 고객 상호작용, 컨슈머 인터액션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략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고, 이것은 고객의 모든 다양한 접점들을 목표로 설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과 정제, Analysis and Refinement, 정교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수행된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반응을 철저하게 분석, 평가하여 피드백하고 또 수정된 내용을 전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전략적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기타 여러 부서들과의 통합과 협력 없이 관계 관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부서를 통해서 수집된 분석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부서에서의 전략적인 고찰 능력과 또 영업부서의 실행력, 그리고 인사부서와 지원부서의 지원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전사적인 프로세스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고객 중심적 관계 기반 기업을 향하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정의와 관계의 종류, 그리고 최고 경영층의 의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 대해서. 첫째,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원하고 기대를 하는가? 또 우리 고객의 잠재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관계입니다. 우리가 고객과 구축하기 원하는 관계의 종류는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교환을 조장하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함께 일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영 의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고객에게 좀 더 가깝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체계화를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변화를 위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답은 바로 CRM의 성공과 관계 기반의 기업의 달성에 있어서 바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객의 가치가 모든 기업의 마케팅과 영업의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고객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그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과학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서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이야말로 현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고객 가치 기반 혹은 가치 중심의 마케팅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원한 가치의 원천인 고객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을 하고 유지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업 내부의 부서 간의 협력과 즉 영업과 마케팅의 조화는 바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외부의 고객 관리를 통해서 진정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핵심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준비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종류의 영업 방식을 이용하고 또 고객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또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영업 프로세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영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바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RM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개발하고 또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전체의 고객 중심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준비 두 번째 단계로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CR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고객 관계의 문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인가? 두 번째, CRM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세 번째,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해서 우리 기업은 어떠한 종류의 자료가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전사적인 시스템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영업의 특성과 고객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CRM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 관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전사적인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시스템만 구축하다 보니까 이를 실제 영업사원들은 활용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향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CRM이 활성화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업사원들의 고객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영업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고객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또 어떤 형태의 자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영업과 마케팅 부서의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기업이 똑같은 형태의 표준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사 고객의 특성과 또 자사의 영업 프로세스에 맞는 경쟁사와 차별적인 기업의 고유한 CRM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영업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고객 지향성, 즉 컨슈머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객 지향성이야말로 관계 지향적인 영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